2024년 봄 뉴욕의 한 극장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놀라운 건 그 줄이 대부분 서양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어로 공연되는 뮤지컬을 보러 온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연이 끝난 뒤 극장 안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관객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극장 안을 가득 채웠죠. 한 미국인 할아버지는 나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대체 그 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뮤지컬의 이름은 영웅입니다. 한국어로 영웅, 영어로 HERO. 2009년 초연 이후 15년 동안 한국에서만 수백만 명이 본 작품이 마침내 북미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성 매진은 물론 공연 내내 눈물을 흘리는 외국인들로 극장이 들썩였거든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기차역에서 일본 제국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된 독립운동가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지만 외국인들에게 안중근은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한국 역사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들으면서 왜 우열한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야기 자체의 보편성입니다. 안중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불의에 맞서 싸운 한 인간의 이야기거든요. 식민지배, 억압, 그리고 자유를 향한 투쟁.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흑인 민권운동을 겪었고 캐나다에서 원주민 역사를 가진 그들에게도 깊이 와닿는 이야기였던 거죠. 실제로 공연을 본 한 미국 관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킹을 생각했다고요. 정의를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 언어는 달라도 그 용기는 같았다고요. 번역 없이도 자막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 공연이 증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음악의 힘입니다. 영웅의 음악은 특별합니다. 클래식과 현대팝을 결합한 넘버들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거든요. 언어를 몰라도 선율이 슬픔을 전달하고 리듬이 분노를 전달합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잖아요. 특히 안중근이 사형 집행 전날 밤 부르는 아리아는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그 멜로디를 들은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든다고 외국인 관객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음악이 그들을 그 순간으로 데려간 거죠. 언어의 벽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한국 배우들의 퍼포먼스입니다. 안중근을 연기한 배우들은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연기력과 가창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뮤지컬 시장이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브로드웨이에서 수십 년을 일했다는 미국 프로듀서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배우들이 입을 여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실력 있는 공연이 국경을 넘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죠. 네 번째는 역사적 공감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외국인들이 안중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국의 역사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독립전쟁을 생각했고 캐나다인들은 원주민들의 저항 역사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프랑스 관객은 나치 점령에 맞선 레지스탄스를 생각했다고 하죠. 억압에 저항하는 인간의 보편적 이야기. 이걸 한국이 뮤지컬이라는 예술 형식으로 세계에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이야기에 반응했습니다. 눈물로요. 다섯 번째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존재입니다. 흥미롭게도 이토 히로부미는 서구에서도 나름 알려진 인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역사책에 등장하거든요. 그를 아는 외국인 관객들에게 안중근의 행동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식민지배를 당한 민족의 청년이 제국의 핵심 인물에게 저항한 이 역사적 사건. 교과서에서 읽는 것과 그것이 음악과 연기로 살아 숨쉬는 무대 위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이 차이가 사람들을 30번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섯 번째, 이 공연이 불러일으킨 질문들입니다. 공연을 본 많은 외국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안중근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일제강점기를 찾아봤다고 하죠. 한 캐나다 학생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공연을 보기 전까지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요?
충격받았고 이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고 썼습니다. 뮤지컬 하나가 역사 교과서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감동은 배움을 이끌고 배움은 이해를 낳는 법이거든요. 7번째, 한국 문화 콘텐츠의 진화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준비 끝에 터진 폭발이거든요. BTS가 전 세계를 흔들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찍고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면서 세계는 한국 콘텐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뮤지컬이 들어온 겁니다. 세계가 이미 한국 이야기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영웅의 문도 더 쉽게 열렸던 거죠. K-팝이 씨앗이 됐다면 K-뮤지컬은 그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세상이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8번째, 매진의 비밀입니다. 미국, 캐나다 전성 매진이 가능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의 한국계 교포 커뮤니티가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그들이 먼저 티켓을 구매하고 SNS에 공유하고 비한국계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공연에 데려갔더니 함께 울었다는 교포들의 후기가 SNS를 가득 채웠습니다. 입소문이 입소문을 불러 결국 전성 매진으로 이어진 거죠. 문화의 힘이 커뮤니티의 힘과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랍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열한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다. 안중근이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본어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조선인 안중근은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해 싸운 군인이라고 주장했죠. 이 장면에서 관객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언어를 몰라도 역사를 몰라도 배우의 눈빛 하나가 모든 걸 전달했다고요. 두려움 없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한 인간의 존엄. 그게 모든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었던 겁니다. 마지막 처형 장면, 막이 내리는 순간 극장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결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식민 지배에 맞선 저항, 자유를 향한 열망, 나라를 위한 희생, 이건 전 인류가 공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능력이 생겼습니다. 음악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그리고 뮤지컬로. 미국, 캐나다 전성 매진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한국이 이제 이야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상품을 수출하는 걸 넘어 감동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눈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루이손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거든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뉴욕과 토론토의 극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모르는 외국인들의 뜨거운 눈물로요. 아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안중근 의사가 지금쯤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요?